네, 증시전략센터 2부를 시작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장중 1991포인트까지 낙폭을 확대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낙폭을 다소 줄이면서 2000선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코스닥은 강박 출발한 이후로 520선 지켜주고 있는데요. 주변국 아시아 증시는 오늘 혼조세입니다. 일본 증시가 그간 5거래일 동안 상승 랠리를 펼쳤던 데 따른 부담감으로 오늘 소폭 눌리고 있고요. 중국 증시는 하락 출발했었지만 다시금 상승 반전을 했습니다. 자, 국내에 나와 있는 이슈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전장을 마감하는 12시간 코스피 지수가 낙폭을 만회하면서 2000포인트 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외국인의 강한 선물 매도에도 불구하고 개인과 외국인이 현물 시장을 동반 매수하기 때문인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는 4.9포인트 하락한 2008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2014포인트로 개장했습니다. 이후 시초가를 하회하면서 상승폭을 반납하고 1991포인트까지 밀리기도 했는데요. 10:30분 구간 이후로 반등하면서 2010포인트 위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선물시장에서 5,000개약 넘게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개인 1,300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도 915억 원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쪽에서 3,000 넘는 물량이 나오고 있는 점은 여전히 부담스럽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소폭 상승세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3포인트 오른 521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도 현재가와 비슷한 부분에서 출발했습니다. 521포인트로 출발한 이후에 상승폭을 줄이고 519포인트까지 밀리기도 했는데요. 다시 시초가를 회복하면서 0.6% 강보합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급 내용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수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수폭이 드러나면서 50억 원 매수 우위로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도 11억 원 사들이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만이 52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10원대 중반에 횡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은 4원 25전 상승한 1116원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출발은 1112원으로 개장했습니다. 이후 시초가를 상회하면서 1110원대 중반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오늘 뚜렷한 모멘텀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원달러 환율은 소폭의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1110원대 중반의 횡보 움직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종목구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철강주와 금융주 낙폭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화학주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0.6% 약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철강주가 부진한 흐름 보여주면서 코스피가 3% 이상 급락하고 있고요. 오늘 조선주 강세에 현대중공업은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아차도 2%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금융주가 부진하면서 신한지주가 약보합권에 움직이고 있고요. KB금융은 2%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LG전자가 2%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종목군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전 종목이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0.9% 강보합권에 움직이면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는 외국인의 매수세로 이틀째 오르면서 3% 급등하고 있고요. CJ 오쇼핑이 사흘째 하락하면서 1% 이상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와 메가스터디가 약보합권에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OCI 머티리얼즈가 2%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요. 태용도 2%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수주 소식에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3.6% 강세 보여주면서 35,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대우조선해양이 2조 원 규모의 수주 소식을 밝히면서 장 초반부터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LP몰러 머스크사로부터 세계 최초로 18,000T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10척을 수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오늘 맥쿼리 증권사를 통한 강한 매수 주문이 들어오면서 3%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한통운이 매각 작업을 본격화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통운은 5% 급등하면서 11만 4,500원에 움직이고 있는데요. 대한통운은 인수합병에 대한 기대감이 되살아나면서 오늘 강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통운의 인수전은 포스코와 롯데, GS, CJ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는 양상인데요. 대한통운의 매각 주관사인 산업은행과 노무란증권은 5월 중순까지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해 6월 말 최종 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다날입니다. 다날이 미국 이통사와 휴대폰 결제 서비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오늘장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날은 9% 급등하면서 8,94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날은 미국 3대 이동통신사인 스프린트와 휴대폰 결제 공급 서비스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현재 9% 이상 급등하면서 8,94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 테마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철강 금속주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지급 준비율 인상 소식에다가 중국의 철강 가격이 하락했다는 소식도 주가에는 부진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포스코가 3%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도 2.5% 이상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나머지 종목들 모두 3% 급락하면서 오늘 전 종목이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이어서 농업주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이상 기후 현상으로 곡물 공급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농업주가 또다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효성 OMB가 9% 급등하고 있습니다. 조비와 동부 CNI도 3%, 4%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강보합 내지 1% 이상 오르면서 전 종목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시 구간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자,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종목을 집중적으로 상담을 해드립니다. 2부 시간 함께 해주실 전문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추세투자연구소 유호성 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종목 상담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시장 흐름 짧게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장중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현재 2000선 회복은 한 상태지만 종목별로는 참 대응이 어려운 장인데요.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고 또 앞으로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지난주 같은 경우 뭐 반등에 시작을 하면서 이중 바닥이 형성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예. 아직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하셔야 되는 입장은 당연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2030에서 1965선에서 등락이 지속적으로 있을 것 같은데 특별한 모멘텀이 아직까지 없고요. 그렇다고 뭐 큰 악재도 없기 때문에 이 박스권 안에서는 당분간 움직일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종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은 수급 쪽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 역시 뭐 외국인 쪽에서 매도에 의해서 국내 시장이 움직였는데 종목별로 보자면은 뭐 기관 쪽에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나오는 것을 보면은 대부분 기관에서 매수라는 그런 종목을 많이 찾으시는데 그런 것보다는 외국인이 매도를 하는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매수하는 그런 종목을 조금 선별하셔갖고 이런 수급 상황으로 좀 보시면서 전략을 세우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수급을 잘 보자라는 말씀이신데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시장에서 5천 계약이나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프로그램 매물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이 같은 움직임은 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지속적으로 국내 증시와 선진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는데 일단은 국내 시장은 지난주에 굉장히 우리 투자자분들이 안타까워하는 그런 심장이 좀 많았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지속적으로 오르는데 불구하고 국내 시장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뭐 선진국이라고 하는 독일 시장이라든가 뭐 미국 시장이라든가 2008년에 최고점을 찍었을 때보다 아직까지는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데 비해서 국내 시장은 2008년 고점 이후에 지속적으로 좀 높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선진 시장이 어느 정도는 키 맞추기가 나올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조금 상승의 모멘텀보다는 어느 정도 좀 박스권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좀 보여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이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은 좀 따로 떨어져서 보시는 게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의 디커플링화, 탈동조화는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말씀이셨고 시장을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하고 계신 건데요. 자, 종목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같은 관점으로 종목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자, 먼저 봐드릴 종목은 와그라글 게시판을 통해서 들어와 있는 종목입니다. 홈페이지 plus.cntv.co.kr 접속하셔서 와그라글 게시판에 종목 상담 요청하시면 이렇게 화면 왼편으로 나가고 있듯이 여러분들이 보내신 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종목 상담도 받으실 수 있고 책 선물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현대 홈쇼핑을 볼 텐데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유통주 중에서도 가장 흐름이 좋지 않은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 홈쇼핑을 102,000원에 10% 가지고 계시다고요. 손절을 생각하고 있는데 전문가님 의견 듣고 판단을 내려보고 싶습니다 하셨거든요. 네, 일단은 금일 같은 경우는 매도의 시점은 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한 거래량이 29% 정도 동반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시장이 개장이 되고 한 10시까지 그런 모습이 한 25% 정도 동반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12시가 넘어가는
시점에서 거래량이 29% 정도 동반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시장의 상황을 좀 보자면요. 일단은 상장이 된 후에 고가를 찍은 후에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조정을 받을 때에서 받는 부분은 조금 악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저점을 이탈을 하면서 지속적인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92,200원의 장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최종 이탈가를 86,400원을 잡으세요. 86,400원 이탈 시에는 장이 완전히 또 하락세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86,400원 잡으시고요.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저항을 받는 한 102,000원 수준에서는 일단은 빠져나오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102,000원 같은 경우 이제 매수가세요. 102,000원을 돌파하는 시점이 다시 한번 추가 매수라는 그런 시점인데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흐름이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 현대홈쇼핑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술적인 그런 모습이 하락하는 패턴에서는 역시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듯이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의 충돌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기술적 분석을 먼저 따라주시는 게 맞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102,000원 부근에선 일단은 나오셨다가 추세가 확실히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본 다음에 매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매수하신 가격 부분인 102,000원 선에서 어느 정도 매물대가 형성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시점으로 주가가 올라왔을 때 한번 돈을 뺐다가 다시 공략을 해보자라는 말씀이셨고요. 자, 이번에는 역시 또 와그라글 게시판에 올라온 종목 넥센타이어 볼 텐데요. 오늘 타이어 관련주가 전반적으로 흐름이 부진합니다. 넥센타이어 이익 실현해야 하는 겁니까? 8,500원에 사신 분이 계시는군요. 8,500원에 25% 목표가 알려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주가는 조정을 받습니다. 1,650원이 오늘 거래되고 있는 가격인데요. 잘 사셔서 그래도 수익을 보고 계시네요. 네,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는 제 시점에서 보면은 좀 단기적으로만 보고 싶은데 그런 이유가 이제 2월 11일 날 역사적으로 최고점을 형성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트가 많이 올라간 부분은 아직 뭐 저평가 우량주라고 이렇게 판단을 안 하고 있고 일단은 더 갈 수는 있습니다. 더 갈 수는 있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고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추세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주봉상의 추세는 주추세는 살아 있고요. 단지 이제 일봉상의 추세가 조금 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종 이탈가를 제시해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요. 일단은 9,990원을 이탈가로 잡으시고요. 이 9,99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그냥 지속적으로 좀 들고 가보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면서 이탈가 하나만 잡고 이렇게 높아지는 종목은 그냥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넥센타이어를 단기적으로 보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 네. 이유는 뭡니까? 일단은 이렇게 기술적인 차트를 보자면은 목표 주가를 대부분 형성을 합니다. 하지만 목표 주가를 형성할 때는 기본적으로 뭐 EPS라든가 PER 같은 그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증권사마다 목표 주가가 다 다른 점이 영업이익이라든가 EPS가 전체적으로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 주가를 정확하게 어디까지다 이렇게 선정을 하는 것보다는 이거 이탈 안 하면 그냥 쭉 들고 가셔도 무난하기 때문에 이탈가 하나만 잡고 가는 겁니다. 또 이탈가 하나를 잡아주는 이유가 이 부분을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는 지속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목표가 하나만 이탈가 하나만 잡아주고 이 이탈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뭐 들고 가셔도 무난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탈가 하나만 잡아드리고요. 뭐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이 아직 높은 가격은 좀 단기적으로만 본다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작년 2008년 같은 경우 10,000원에 샀는데 주가가 20,000원까지 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20,000원을 버는데 불구하고 5,000원 정도 가 있으면 이거는 확실히 뭐 저평가 우량주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높아지는데 실적이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높아져 있는 그런 모습은 일단 아직은 윗꼬리에 있다 이렇게 윗 부분에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만약에 이탈을 했을 때 나오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손실폭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단기적으로만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넥센타이어가 지금 가격 수준이 그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단기적으로 9,990원 선 이탈되는지에 대한 여부만 잘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 통해서 들어온 종목 한 종목 볼 텐데요. KBT입니다.
계속 보유를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문의를 하셨고요. 15,000원에 잡으셨습니다. 20% 2550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스마트 카드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시장 흐름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증시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일단은 스마트 카드 관련주는 지속적으로 좀 좋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역시 뭐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뭐 이전에 42,000원대를 좀 돌파를 했었는데 현재 14,000원대 부근이면 뭐 굉장히 뭐 괜찮은 흐름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중요한 거는 주봉상의 흐름이 좀 박스권으로 가고 있는 그런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역시 뭐 지속적으로 패턴의 모습을 뒷고선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상승을 하더라도 15,100원에서 15,200원 수준에서는 좀 조정을 보일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따라서 목표 주가를 이 패턴의 저항선으로 보이는 15,100원에서 200원으로 잡고요. 만약에 이 부분을 돌파를 한다고 한다면 추가 매수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중요한 거는 13,550원 이탈하기 전까지는요, 지속적으로 좀 보시고, 15,200원에서 조정을 받는다고 한다면, 일단 차익 시전을 한 후에, 하락하던 이런 패턴의 저항선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 다시 보시는 그런 전략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다시 와글와글 게시판 쪽으로 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은, 어떤 종목을 볼까요? 에버테크노 살펴드리겠습니다. 에버테크노를 문의하신 분, 오늘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제 판단이 맞겠습니까? 라고 문의를 하셨고요. 7,100원에 15% 가지고 계시다고 오늘 매도할까 하는데 전문가님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WHASHIN33이라는 닉네임으로 문의를 하셨습니다. 단기로 대응을 하시는 것 같고요. 일단 수익을 좀 보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수익 축하드리고요. 뭐 최근에 흐름을 보면은 고점은 조금 동일시 되면서 저점이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 부근이 맞아요. 추후에 다시 한번 노려보는 경향이 있더라도 차익 실현의 모습은 좀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거래량이 동반이 많이 됐다라는 거예요. 상승을 하면서 거래량이 동반이 되고 있는데 오늘 타이밍은 좀 볼게요. 60분 봉상으로 좀 보겠습니다. 좀 단기적으로 보시니까 60분 봉상으로 좀 보겠는데 일단 거래량이 시초가죠. 9시부터 10시부터 형성이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거래량이 많이 동반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이탈을 할 때는 일단은 다시 한번 치고 올라오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탈가를 말씀을 드릴게요. 7,580원 이탈 시에는 뭐 충분히 빠져나오신 다음에 수익을 보시고 그 후에 추세가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하는 그 타이밍을 노리셨다가 그때 다시 한번 보시는 그런 전략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시장에 가장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는 업종, 종목 좀 살펴보겠습니다. 설강 금속 업종인데요. 그중에서도 대장주 포스코 상담 문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포스코를 48만 원에 샀다고요. 오늘 주가가 밀리는데 이거 팔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다려봐도 좋겠습니까? 라고 비산 망미라는 닉네임으로 문의를 하셨는데요. 자, 포스코는 이래저래 치입니다. 현대제철에도 치이고 또 선박 쪽에서는 후판, 양대산맥으로 꼽혔던 동국제강과 포스코가 이제는 또 현대제철이 밀고 올라오면서 파이를 양분하게 됐거든요.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쳐 있는데 포스코 주가 흐름은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실적 측면에서 보자면은 좀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길게 봐야 된다고요? 네. 예. 근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길게는 이제 뭐 추후에 장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눌릴 곳에서 눌리는 거예요. 사실 기술적인 분석으로 좀 보자면은 눌릴 곳에서 눌리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목표 이탈을 43만 1,000원을 이탈가로 좀 잡으세요. 중간적으로 지금 눌릴 곳에서 눌리고 저점이 거의 뭐 동일시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45만 원 부근에서는 절반 정도 줄여주시고요. 최종 이탈가를 43만 1,000원에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일단 리스크도 역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리스크 역시 관리해야 되고요. 말씀드렸던 45만 원 부근 그쯤에서 물량을 줄여주시고 최종 이탈가는 43만 1,000원을 최종 이탈가로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2부 종목 상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세투자연구소 유호성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코스피 코스닥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갑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장중 변동폭이 굉장히 큽니다. 현재 코스피는 낙폭을 거의 다 만회를 한 상태고요. 2010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 거래일 대비해서 3포인트 하락인데요. 이유를 좀 찾아보자면 현물 쪽에서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가 다소 커졌습니다. 더불어서 개인들도 1,300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기관이 팔고 장 초반부터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따라서 출회되는 프로그램 매도로 인해서 지수는 장중에 1991선까지 조정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래도 분위기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쪽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강세 출발한 이후로 520선 탄탄한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연간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처음으로 80%를 웃돌 전망입니다. 오늘 손해보험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81.7% 수준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더구나 올해 1월부터 3월 사이 기록적인 폭설과 한파 등으로 손해율 고공행진이 이어져 연간 손해율이 처음으로 80%를 돌파하는 것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손해율은 고객이 내는 보험료 중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비율로 90%를 넘으면 자동차 보험회사들은 대규모 적자가 납니다. 지금까지 연간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가장 높았던 때는 지난 2006년으로 78.9%였습니다. 현대차그룹이 현대건설의 우발 채무를 발견했다며 인수대금을 깎아달라고 나섰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오늘 현대건설을 실사한 결과 상당 규모의 우발 채무를 발견했으며 이를 반영해 인수대금을 조정하기 위한 협상을 채권단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채권단과 맺은 양해각서는 인수대금 조정 한도를 입찰금액의 3%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금액 5조 1천억 원 가운데 최대 1,530억 원까지 대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우발 채무 때문에 인수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본 계약은 당초 계획대로 내달 초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은퇴자 중 3분의 2 이상이 주된 은퇴자산으로 부동산을 꼽았습니다. 오늘 미래에셋 퇴직연금연구소가 서울과 수도권 55세 이상 은퇴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은퇴자들의 주된 자산 중 부동산이 76%를 차지했고 예금과 적금 또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각각 6.8%, 6%에 그쳤습니다. 또 은퇴자 대부분이 다시 은퇴를 준비하게 되더라도 부동산을 이용해 은퇴자산을 축적하겠다고 답했고 은퇴 전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은퇴자산의 부동산 집중도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은 현금화가 어려운 단점이 있어 비상시 대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적절히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저축은행들이 불안감에 시달리는 예금주를 붙잡기 위해 금리를 적극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영업 중인 저축은행의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는 평균 연 4.77%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업계 평균 금리는 삼화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한 지난달 14일보다 0.45%포인트나 높아진 것입니다. 일부 저축은행은 최근 1개월간의 금리 인상폭이 1%포인트를 넘은 곳도 있고 1년 만기 정기예금의 5%대 중반의 금리를 제시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량 저축은행들은 최근 7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에 대한 반사 효과도 누리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 오늘도 증시전략센터로 많은 분들께서 종목 상담 요청하셨는데요. 책 선물 받아가실 두 분 선정을 해봤습니다. 대우증권 문의해 주셨던 6104님 그리고 LG디스플레이 문의를 해주셨던 분이죠. 689 하나님께 심기현 연구원 공동 저서죠. 한 권으로 끝내는 레보카운트 투자바이블 책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약보합, 코스닥은 강보합권에서 비교적 양호한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주변국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하락입니다. 투자 심리가 다소 위축된 가운데 장 마감까지 코스피는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될지 끝까지 시장 상황 잘 보십시오. 저희는 내일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